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플랫폼 경제는 협력의 모델이고 프로토콜 경제는 협업의 모델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플랫폼 경제가 낳은 여러 가지 이 폐해 또는 허와 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랫폼 경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뭐 단연코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이 환경 속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또는 논리적이나 합리성에 근거해서 참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이 감정적이고 또는 이 욕망에 근거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이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당장 편리하고 당장 좋으니까 참여를 했던 부분이 더 컸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여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나마 안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거대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보여주었던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훨씬 더 이제 파워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 경제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한다고 친다면 탈출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플랫폼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려고 친다면 역으로 보면 그 신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B는 예를 들어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이분은 고기가 먹고 싶고 이분은 쌀이 먹고 싶을 텐데, 이것을 서로 맞교환해서 지금과 같은 현대 시대의 물류 시스템은 다 되어 있으니까 뭐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또는 뭐 각각의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물건을 서로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죠. 다만 거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불량품을 보내줄지도 모르겠고, 또는 물건을 받은 후에 결제를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 또는 물건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교환해 달라고 했더니 교환을 뭐 하는 과정이 뭐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신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쿠팡이나 이런 거대한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기꺼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라도 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신뢰라고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제시하는 플랫폼이라는 신뢰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토콜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각각의 주체로서 생산과 소비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중간에서 그동안 매개적 역할을 하던 중앙 집중형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이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없어진다고 하면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나눠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또 다른 형태로의 사업을 발전시켜야 하겠죠. 이렇든 저렇든 이 프로토콜 경제의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진 형태로서의 납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그 수익을 다 챙겨가는 뭐 이런 형태로의 이런 형태의 모습에서의 탈피,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제는 소비도 하면서 또 직접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는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또 다른 생산적 활동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의 전환, 이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협업이라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갖춰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수수료를 기꺼이 납부하고 있는 것은 은행이 하는 그 우리가 거래한 내용들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 주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거기에 돈을 맡기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역할만 다른 어떤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다 수수료를 낼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번 시간은 이 슈링크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어떤 그 단어는 접속과 결속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접속이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하고 커넥팅 되어지는 것, 요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그것이 결국에 사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메일을 보내는 계정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든, 아니면 뭐 카페를 만들어 줘서 사람을 모이게 하든, 아니면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했던, 뭐 아니면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왔더니 물건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데 싸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핵심은 뭐냐면 다 접속입니다. 그 소비자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간의 이 접속, 이 상태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지금까지의 경쟁이었다고 친다면 자기 경영을 꿈꾸고 있는 개인들이 이제 그 접속이라고 하는 행위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뭐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으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거기서 다수의 그 유저들을 확보해내는 일은 또 다른 넘어야 될 하나의 벽이 되어져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시켜서 그들을 모이게 하려고 하는 형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면서 사실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다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유들이 결국 개인이 그 어떤 정확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많은 유저를 확보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러한 유저를 확보해내는 일에 있어서의 한계가 왜 오는가 하면 결국 이 접속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나 규모나 사이즈가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어떤 플랫폼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접속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협력에 지나지 않는다. 협력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는 결과값은 지금은 비록 많을는지 몰라도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각종 그 정책들을 바꾸죠. 바꿔서 수익 구조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허약해지거나 뭐 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제 이것의 순서를 바꿔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의 힘을 모아주는 행위라고 친다면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태계가 소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서로 간에 강하게 결속되어진 형태, 이것을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슈링크 또는 슈링커라는 개념을 좀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슈머라는 말과 링커링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제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슈퍼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강력한 이 슈퍼라는 개념과 링커링이라는 말의 개념, 그래서 강한 결속자 또는 결속되어진 소비자, 뭐 이런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해서 저는 슈링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슈링커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소비자 집단을 굉장히 강력하게 링커링 시켜낸 사람을 저는 이제 슈링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속의 시대는 끝이 났다. 왜? 그것은 거대한 플랫폼이나 자본가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소비자들을 강력하게 연결시켜 내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속과 접속은 다른 것이다. 접속은 그저 가볍게 연결되어진 개념이다, 커넥팅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속이라는 것은 강하게 링커링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배가 정박을 할 때는 닻을 내려서 그것을 강하게 링커링 시켜내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서로 상호 간에 강하게 연결되어지는 힘으로 구성되어져서 결속된 하나의 조직체가 또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생태계를 가진 것과 연결되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저는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결국 협업의 개념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위해서 결속되어진 어떤 집단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결속되어진 어떤 집단이나 환경과가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겨난 이익을 쉐어링하는 이런 개념으로의 경제, 이것을 제가 볼 때 슈링크 비즈니스라고 저는 명칭을 하는 것이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토콜 경제나 슈링크 비즈니스나 협업이나 이것들은 결국에 다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엔 그 자본가들이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는 플랫폼 비즈니스화 되어질 가능성은 당분간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제도나 또는 일반 개인들은 이것에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형태로의 이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각각의 소비 주체들을 강하게 결속시켜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결국에 그 속에서 자기 경영이라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는 사람들 간에도 다소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연결되어진 개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강사들끼리의 어떤 강한 결속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또 이 뭐 어떤 그 제안을
떠나서 자기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형태로의 발전, 이것들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에 단순히 소속되어진 개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냐, 아니면 강하게 서로가 연대해서 결속되어져 있는 모습이냐라는 것으로 뭐 이해를 하신다면 근본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협업과 협력의 개념들을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용어를 사전적으로 구별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데피니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협업과 협력을 굳이 애써 자기적이지만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